운전면허 소지자 3천만 명 시대. 국민 2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인데요. 국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최근 4년간 약 27%나 증가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체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인데, 언제 문제가 생길지 짐작할 수 없어 도로 위의 변수라 불리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 오늘 이 시간, 박지훈 변호사, 신영빈 손해사정사,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국악인 남상일과 함께 나이 들어 안전운전하려면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아, 정말 오늘은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될 안전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저도 97년 정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꽤 25년? 예, 올해 이제 관록이 좀 붙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네. 뭐 자타공인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해도 저도 한 해 한 해 달라져요. 겁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면서도 옆에서 탁 차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약간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되는 느낌? 뭔가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네네. 그러면서 약간 속도가 전에보다는 좀 이렇게 찬찬히 다니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저는 이게 아직 뭐 특별히 이렇게 막 느끼지는 않았는데, 근데 재작년에 후진 주차를 하다가 범퍼를 뒤에 살짝 이렇게 긁었어요? 벽이랑 부딪혀가지고 네. 보험 처리했는데 1년 후에 또 후진 주차 똑같은 상황이. 어허. 그래서 또 그 습관 받아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험료가 아까워서 네. 지금 한 6개월 동안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하. 이게 제가 특별히 몸이 이렇게 막 달라졌다 인지는 안 했지만 나도 모르게 맞아. 내가 뭔가 좀 약간 둔해지고 맞아. 내 몸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저도 이제 그러니까 겁이 심리적으로 들어요. 불안해지더라고요. 남상일 씨는 어떠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범퍼는 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시는 것도 유럽 쪽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예 그렇게 맞아. 다니는데 맞아. 그렇게 하신 걸 추천드리고 네. 저도 뭐 남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3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사실 그 지방 행사나 이런 데 다니잖아요. 그러면 운전이 금방금방 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참 잘합니다. 직진만 왜? 하면 되니까. 아, 그렇지. 쭉 가면 되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건 주차. 아. 그래서 요즘 어디 주차할 일 있으면 주차장에 그 주차 그 선 있잖아요. 예. 사이즈를 봅니다. 아. 큰 좀 넓은 데면 그리고 좁은 데는 다른 데 가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멀어도 좀 편한 자리로. 네, 네. 주차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그 오늘 출연자 중에서 이제 오한진 선생님이 가장 연배가 이제 높으신 어허. 어르신이신데, 운전할 때 혹시 뭐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신가요? 아직은 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면허 딴 지가. 네. 그런데 며칠 전이에요. 한 2주 조금 넘었나. 집 앞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늘 가던 저희 집 앞길이에요. 네. 근데 거기 반을 이제 뭔가가 이렇게 막았어요. 네. 그래서 반쪽 한쪽으로만 다니는데, 그리고 차를 제가 늘 가던 길이니까 편안히 천천히 갔는데 가다가 느닷없이 전봇대를 받은 거예요. 어이구. 갑자기 생긴 전봇대도 아닌데. 그렇죠. 늘 있던 전봇대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원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번에 가서 받으면서 이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감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요. 네. 64세 이하 운전자 사고는 6%가 감소를 한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무려 4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있겠죠, 박 변호사님? 고령화 사회죠. 2017년 우리나라 이미 65세 인구가 14% 됩니다. 고령화 네. 사회라 하고요. 2025년이 되면 20%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령 운전자가 결국은
인지 능력이나 이게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다 보니까 네. 순발력이라든지 반응 속도, 상황 대처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나게 되죠. 그러면 날 쳐다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교통사고 사례들 중에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의 그 비율이 정말 그렇게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사고가 되게 많은 편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고가 나시게 되면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오. 많습니다. 전신 상태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에 한 43%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 이제 보상 처리나 보험 처리하시는데 정보가 조금 부족하셔서 네. 청구하실 때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저처럼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네. 느끼시거나 아니면 또 부모님을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원인 그리고 대책도 좀 알아보고요. 또 안전 운전을 하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한 점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질문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평소에 이제 우리 신영빈님께서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접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뭐 공통점, 비슷한 점,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나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현업에서 느끼는 고령자 사고가 특징이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말보다 주중에 사고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주말이 되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식사도 하러 가시고 외부로 다니신다 보니까 네네. 보호자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비수기보다 성수기, 그러니까 휴가철에 오히려 사고율이 낮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의외네요. 그러게요. 그 휴가철이면 당연히 뭐 외출도 잦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호자가 있고 없고 그 유무에 따라서 그게. 사고율이 달라진다는 게 놀랍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특정 시간대에 이제 사고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시간대예요? 어르신들 보시면은 대부분 저녁 식사를 댁에서 하시다 보니까 네. 식사를 하시고 밖으로 안 나가시죠. TV 보시고. 이렇다 보니까 6시 이후로 사고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 정년 퇴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이제 대도시보다 귀향 인구가 많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비해 국도에서 사고가 많은 그렇군요. 네. 그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어쩔 때는 운전하기가 좀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까 아유, 선희 씨 거기 얘기한 뭐 대로. 이렇게 농어촌 이런 데에서는 트랙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사람도 막 옆에 같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사실 고령 운전자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모든 감각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걸 못해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각이 떨어졌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면 대개는요. 심각한 사고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 눈 깜빡할 사이에 끔찍한 사고가 이제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이구, 저 어디야? 시장인데 저렇게 우와. 빠르게 네, 쓸 줄 아네요. 속도가 빠른 합니다 아닌데. 더 빨라지고. 아유. 저렇게 해서 멈췄구나. 아니 속도가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아이고. 어이구, 저걸 어떻게 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네? 너무 안타깝다. 야. 아유. 저게 뭔가가 뭐랄까 이게 운전 미스? 이게 전부 이제 고령 완전히 그냥 운전자분의 운전했던 잘- 실제 어디로 영상. 가세요? 어디로 가? 이거. 방향을 참. 아이고. 아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저렇게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더 이렇게. 맞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야, 그래서 오한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고가 더 크게 맞아요. 날 수도 있다. 심정지 같은 게 와서 사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러네요. 저 사고들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신체 능력 저하하고 인지 능력 저하입니다. 네. 지금 예컨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작을 미수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 잘못 밟아가지고 네. 사고가 난 사건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큰 사고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65세 이상 운전자한테 안전교육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75세 이상 고령자한테는 인지능력 진단이 포함된 요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있고요. 기존의 의무교육이 5년마다 한 번인데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만큼 좀 자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운전을 하셔요. 네. 참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의무 교육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 자, 거예요? 일단 인터넷하고 전화로 예약을 꼭 해야 되고요. 신청을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공단 13개 지부에서 전화로 예약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확인해서 본인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해서 좀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교육으로 정말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운전을 정말 뭐 죽을 때까지 평생 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만 65세가 이제 넘어가면 운전면허증을 이제 스스로 이제 반납하는 제도도 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라고 합니다. 이제 운전을 그만해야겠다, 면허증을 반납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이제 고령 인구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들고 주민센터, 우리 동사무소라고 하는 데 있죠. 네. 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시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점은 주민센터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가셔야 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시게 되면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지역차가 있긴 합니다만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렇군요. 야, 네. 교통비도 이제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지역 화폐로.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65세가 넘어가는 운전자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광역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만 70세,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이 되고요. 또 광역시 따라서도 인천, 광주는 만 70세인데 대전이나 대구는 65세입니다. 아, 좀 그래서 다르구나. 시도별 좀 자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홈페이지 통해서 연령을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구나. 이게 듣는데 막상 내가 가서 내 면허증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운전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평생 운전을 안 네, 하겠다는 운전을 뜻이잖아요. 난 안 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뭐 당장 어디 갈 때도 더 거동 불편하실 때 이렇게 사부작 운전해서 장도 보러 가셨던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남성희 씨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 갸우뚱하기는 한데. 저라면 죄송합니다만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 네. 솔직한 심정? 솔직히 갖고 있고 싶고 어찌 보면 이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신분증이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 대신 내는 게 운전면허증. 아, 그것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안 하겠다 이 의미는 뭐 계속 운전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좀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이제 그쵸. 운전하면 안 되겠다. 운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네. 반납은 이제 하는 거는 좀 싫어요. 왜냐하면 네. 내 젊었을 때 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어떻게 보면 증표 그치,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반납한다?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실제로 제 주위의 어르신들도 반납은 안 하셨지만 실제로 차를 팔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갖고 계시겠다. 아. 네, 증표로. 반납은 안 하고 대신 차를 팔아서 운전을 안 하겠다. 차가 없으니까. 남상일 씨는 이제 반납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운전을 하시가요? 아니면 뭐 선뜻 그럼 나중에 뭐 좀 더 힘들어지면 그때 반납하실 그런 생각도 혹시 저희 말씀하실 어머님도 운전을 하셔요. 네. 근데 주방에서 소뚜껑 운전. 소뚜껑. 어머님들 이렇게 그 운전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럼.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운전하고 계시는데 네. 대구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가끔씩 올라오시면 내가 지금 출발했다 이렇게 전화만 받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뜹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장인어른은 또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다. 막 이렇게 남자들의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제차 좀 사드리지 뭐 하셨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불안하죠. 네. 그 어르신이 운전하신다고 불안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가까운 거리 뭐 마트나 이런 데서는 이게 좀 장 보고 이런 거는 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전에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분이 연세가 이제 좀 많아 보이셔서 한번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냐고 여쭤봤는데 80이 넘으셨다고 그러니까 순간 이게 그 승객 입장에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뉴욕의 유명한 노인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손주를 내 차에 태울 수 있을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 손자, 손녀를 태우고 운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못 태우겠다, 걱정된다 이러면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마트라든지 가까운 곳에 갈 때는 뭐 운전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손자, 손녀 얘들 사랑하는 아이 태우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지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가 아닌 맞아요. 게 또 뭐 저 신동진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택시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직업으로 하시거나 뭐 화물차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또 사실 이 면허증이 생계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는 반납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사후 네. 대책이 마련이 되고 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갖춰진다. 이러고 난 다음에 좀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또 이렇게 좀 네, 정착될 사회 수 있게 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보완한 네, 그게 좀 후에.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아, 진짜 마음 아픕니다.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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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유, 오늘 젊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호벼 판다. 그리고 또 연세 소리가. 높다고 운전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분별력 있게 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상현 씨 어떤 그 순간순간에 그 음악 왜 또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세워라. 아니, 그 개인차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사실 뭐 이런 운동신경 문제만은 또 아니잖아요. 가장 문제는 말이죠. 시야입니다, 시야. 우리가 이 시력이 떨어지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운전대를 못 잡겠다, 잡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는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야가 좁아지면 말이죠. 도로에 나가면 옆에서 오는 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사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뭐 이럴 때는요, 네. 뭐 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주의를 하면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보이니까. 뭘 해줘도 좁아진 시야를 넓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원래 주차를 잘 했었는데 이제는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네. 공간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천천히 운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천천히 가면 뒷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뒷사람들은 계속 따라오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요 추월하려다가 더 큰 문제 생길 수 맞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운전대를 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결심을 해서 면허증을 반납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저 같아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오한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이제 나의 요 상황을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선생님? 아, 그럼요. 조심하세요. 누구세요? 네. 아니,